학문을 파듯이 혹은 수능을 보듯이 사법고시 공부를 준비하듯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셀링해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 있다고 했잖아요. 1차, 2차를 하루 동시에 봅니다. 오전에는 1차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날에 1차, 2차 시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시험을 한 번에 보니까 빨리 끝낼 수 있잖아. 그리고 요 시험에 최종 정답 발표 기간이 있는데 12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최종 정답 발표 기간이 나고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2일 이렇게 정해졌네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2월 달이거든요. 그러면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8개월이나 남았네. 8개월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가능할지 고민도 되시고 궁금하실 텐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일 끝나고 3시간, 4시간 공부할 수 있다?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동차 준비하셔도 돼요.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다 일주일 내내 공부를 매일매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같은 직장인이지만 야근이 많거나 투잡을 한다거나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지 않다, 하루에 진짜 1시간 겨우 남는다, 그런 분들은 일단 편안하게 1차를 준비하시고요. 대략적으로 한 7월, 8월 정도, 시험 한 3개월 정도 남은 기간쯤에 테스트를 해봐요.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되시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럼 바로 2차 준비.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좀 버겁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쭉 계속해서 편안하게 1차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계획을 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문처럼 수능처럼 사법고시를 보듯이 이렇게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진짜 좋은데, 계획을 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죠. 자, 근데 우리 시험 과목은 어때요? 몇 가지 과목이 있죠? 민법, 학개론, 공인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 이렇게 총 6가지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하루씩 나누면 총 6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일요일에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 혹은 내가 이제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 과목, 잘 안 외워지는 과목, 걱정되는 과목을 공부하시면 제일 좋고, 저는 일요일에 웬만하면 1차를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짜면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고 1차만 준비하신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월 달까지 민법, 개론, 민법, 개론, 민법, 개론 이렇게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시고, 일요일에는 2차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주는 공인중개사법, 두 번째 주 일요일에는 공시세법, 세 번째 주 일요일에는 부동산 공법, 네 번째 주에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일요일에는 2차를 보면 좋습니다. 이거는 만일에 대비해서 7월 달까지 1차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 그럼 이제 바로 2차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2차 과목도 내가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일요일에는 2차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짜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 시작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제가 정리해봤어요. 요거는 제 나름대로도 겪어봤던 일이고, 저희 회사에 소속돼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말 공인중개사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을 3가지만 딱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모르는 법률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민법, 판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1페이지에 멈춰서서 그게 며칠 가고 몇 주 가고, 이게 시간만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봤는데 이게 모르는 용어야, 모르는 판례야,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맨 처음에 공부했던 부분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이해가 돼. 이게 참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 이건 정말 모든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공부 시작할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 것,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루 공부 시간을 너무 빡세게 세우는 거예요. 너무 빡세게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하루에 나는 4시간, 3시간, 뭐 5시간 공부할 거야. 긴 시간 빡세게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4시간 공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짰어. 근데 나는 이거를 꼭 지켜야 돼.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뭐하고 4시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새벽 2시, 1시 이렇게 되거든요. 초반부터 너무 지치게 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초반부터 너무 빡세게 공부를 시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꾸준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고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몇 점이죠?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돼요. 과락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사법고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루에 2시간, 3시간이면 정말 충분하고 1시간, 2시간이어도 충분합니다. 그게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힘들게 공부를 시작하면 금방 지치기도 금방 지치고 이 공부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께서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안 헤어져요.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하다가 야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잘 못 넘어가.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러면 공부가 오히려 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시작을 하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가볍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공부하던 교재 바꾸기, 강사님 바꾸기, 학원 바꾸기 이런 것들. 인강을 듣는다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떤 교수가 되게 잘 가르친다, 어떤 책이 낫다더라, 아니면 어떤 교재가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귀가 팔랑팔랑.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르쳐주는 강사님도 바꾸고 내가 보던 책도 버리고 다른 책을 사, 혹은 내가 듣고 있던 인강이 있는데 다른 강의를 또 들어봐. 근데 이 강사님이 또 잘 가르치는 건지 아닌지 몰라. 또 바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공부가 처음이잖아요. 강사님이 혹은 이 책이 좋은 건지 잘 가르치는 건지 몰라. 아무도 몰라. 물론 그 선생님한테 배운 선배들, 그 책을 보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조언 정도는 들을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모두 다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잘해. 야, 이 교수님 되게 잘 가르쳐. 이걸 바꿔. 야, 바꿔. 책도 이걸 바꿔. 이렇게 하는데 정말 도움 안 되는, 처음에 내가 결정을 했으면 나를 믿고 그냥 끝까지 쭉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조건. 이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들 모두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정말로. 왜?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는데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되새겨보면 그때 당시에 버린 시간, 그러니까 이 교재를 보다가 이 교재로 바꿨어. 근데 이 교재를 보다가 이 교재를 보니까 또 더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떻게,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한데 빨리 또 봐야지. 그럼 이거라도 빨리 봐야 되지 않겠어요? 꾸역꾸역 막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공부는 하루에 1~2시간만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꾸준하게.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냥 넘어가면 돼.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오면 그때는 이해가 될 거예요. 무조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문제도 풀어보게 되잖아요. 그때쯤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해가 돼.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런 거구나. 일단 이렇게 감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 이거 나만 이해를 못하고 있나? 야, 이거 공부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상이에요. 정상. 정말로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남들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도 없고 내가 맨 처음에 결정한 교재, 그리고 내가 맨 처음에 선택한 선생님 그냥 그대로 쭉 갖고 가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말까? 저도 공인중개사 직업을 가진 지 오래됐지만 가끔 물어봐요. 공인중개사 직업이 괜찮은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려웠는지, 왜 10년을 넘게 15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겠어요. 굉장히 매력있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돈도 중요하지만 그냥 멋진 직업이라는 거죠. 주변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들을 제가 팔기도 하고 중개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잘 땄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가장 좋은 건 내가 누구보다 더 빨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받고 자격증도 빨리 땄고 일도 빨리 시작했다는 점이 저한테는 너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올바른 불응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야 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남겨드릴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세요. 진짜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